네, 그러면 예비고일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반부 진행을 맡은 김기랑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전반부 부분은 이제 저희 강사와 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저는 내신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커리큘럼은 문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내신과 문학, 저희 수능 수업 진행하는 문학 부분 이 두 파트를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 이제 학원에 지금 2명 원장님이 계시고요. 저는 김기랑 강사이고 저는 비문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파트 영역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시는 최지훈 선생님은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이제 저는 한 5년차 강사이고 최지훈 선생님은 뭐 대치 분당 이렇게 좀 유명 학원들에서 한 10년 이상 이제 수업을 하신 그래서 저희 2명의 강사가 지금 진행을 하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이 이제 아무래도 막 생기는 신생 학원이기 때문에 제가 학원의 소개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제 와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시설은 뭐 아직은 4층을 진행하고 있고 강의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나중에 이제 3층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학원을 조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여름방학 수업이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첫 중3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의 모토는 딱 한 개입니다. 수업을 잘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할 때 이 잘한다는 말이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한테는 설명을 잘해주는 게 당연히 잘하는 거겠지만 또 어떤 친구한테는 뭐 자료도 중요하고 아니면 학부모님께는 뭐 관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전부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역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한 학원이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거는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요 강의실 크기가 이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둘 다 이제 단일 학교 한 개 학교에서 한 개 학년으로 수강생 100명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강사이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담당하는 학교나 아니면 이제 옆에 최지훈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시는 학교나 1등급 한 70%, 80% 가까이 계속 배출을 해서 이제 몇 개 학교에서만큼은 조금 그래도 많은 재원생이 있다고 조금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학교에서 이제 한 학년에서 뭐 3분의 1 많게는 이제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수업을 듣기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이제 고등학교 선배들이 학원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강점을 이런 수치로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고등학교 내신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제가 오늘 담당하는 여고 한 개가 오늘 오전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선생님 제가 점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애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애들이 납득을 못하는 게 뭐냐면 상대평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100점 공부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 망했어요 하면 몇 개 틀렸니? 3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뭐 80점대가 나오게 되면 못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만큼 이 상대평가의 폭이 좀 큰 과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뭐 80점대 초반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지금 점수 폭이 굉장히 넓게 나오는 과목인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중학교에서 A가 나오는 비율이 제가 90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A가 나오는 비율을 한번 따져봤더니 한 학교는 19.8% 정도 그러니까 20%니까 5명 중에 1명은 A라는 뜻이고 B 학교는 거의 30%나 되고 C 학교는 47% 가까이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국어에서 A를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수치로 이제 뭐 많이 확인을 조금 안 해보셔서 들으시면 또 놀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퍼센트라고 하는 걸 상대평가 개념으로 조금 치환을 해보자면 A 학교에서 19.8% 1등급이면 이 친구들은 3등급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 4%, 2등급 7%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3등급이고 이 친구는 중학교에서 이제 A 받았더라도 C 학교 같은 경우는 5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게 상대평가가 지금 친구들한테 조금 이제 위협적인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때에 오는 성적들이 사실상 이 절대평가의 개념이고, 그리고 절대평가 자체가 점수를 굉장히 힘들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이제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 성적대가 재조정되는 과정을 조금은 감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에서만큼 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 경향과 출제 경향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1대1 대응에 가깝습니다. 친구가 뭐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이나 이런 개념을 확인을 했다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외우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에서 활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우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면 시험장에 가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공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작품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습서에 써져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습서에서 어떤 식의 표현을 했다 치더라도 그게 선생님의 언어로 다시 한번 재해석이 돼서 선지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품 이해가 일단은 급선무고, 그 다음에 변형된 선지 내용이 다수 등장하고, 제가 외적 준거라고 써놓은 건 보기 문제를 말하는 건데 이건 모의고사 유형이 내신에 자주 등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작품을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보기를 줄 테니까 여기 맞춰서 새롭게 해석을 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데, 내가 배우지 않았던 작품이 시험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 이런 식의 연계작품 등장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암기를 한다고 해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와 중학교 국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식의 내신 경향이 모든 학교에 똑같냐고 얘기를 한다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2명의 친구를 조금 단적으로 유형을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친구 어떤 친구냐면 굉장히 차분하고 딱 봐도 얌전해 보이는 친구입니다. 수업 내용을 굉장히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선생님이 10가지를 알려주면 10가지를 다 외우고 다 학습하고 그 다음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학생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전부 잘 외우는 이런 친구라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수업 내용을 조금 탐구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필기도 조금 빠뜨릴 수 있고 아니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졸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하나 이해하는 내용에서만큼은 깊이 사고를 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친구가 제가 좀 단적으로 말을 했을 때 학습 태도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성실하게 학습을 하는 친구라면, 뒤에 친구는 조금 끊임없이 파고들고 조금 본인의 공부를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내신에 더 유리하냐 하면 각자 유리한 경향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게 모든 학교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학교는 외적 준거, 연계작품 아예 안 나오는 학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안에서 하는 공부들을 성실하게 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두는 학교 경향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요만큼 알려줬지만 요걸 너네가 탐구해서 요만큼 이해를 해봐라는 식으로 굉장히 외부 범위나 그 기타 범위들을 많이 갖다 붙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교 내신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근데 확실히 이 학교 시험이 너랑 스타일이 조금 안 맞기는 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할지가 또 점수에 조금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친구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문학 파트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가 고등학교 공부에서 친구들이 제일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 본문을 하나 이제 실어놨는데,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렇게 써져 있고, 이 교과서 주석이 뭐라 달려있냐면 아래 보시면 나의 왜소한 모습을 보잘것없는 자연물에 대비하여 자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생 친구들 10명이 있다 치면 제가 이 내용을 설명했을 때 이거 대비구나 바로 외우겠죠. 선생님 여기 자연물의 대비입니다, 여기 자연물의 대비입니다, 이렇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 한 문장을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험에서 당연히 이 한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조금 더 많냐면
얘를 개념학습처럼 생각을 해서 대비를 다른 개념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때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친구들이 배우는 하나의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이 개념과 비슷하고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전반적인 국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때그때 등장하는 오답 선지들을 조금 판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대비, 대구, 대조 이렇게 세 개가 거의 같게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라서 여기 앞에 보면 선지에는 대비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이 자리에 대조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친구들이 대비, 대조 좀 비슷하지 않나 하고 정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왔을 때 개념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와 아닌 친구들이 선지를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중고등학교는 실려있는 작품 자체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친구들이 배우는 작품들은 굉장히 간단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경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생각을 조금 해보면 여기서 이 아이가 모래, 바람, 먼지, 풀 이런 애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을 듣고 있는 모래, 바람, 먼지, 풀이라는 애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냐 하면 거의 안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대상들을 끌어온 이유는 사실 얘네가 정말 작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애들한테 내가 얼마나 작냐고 물어봐서 내가 작다는 걸 더 강조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시인데 친구들이 당연히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식의 학습을 조금 심화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봤을 때 여기가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사실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학 작품을 조금 파고 들어갈 때 그때서야 친구들이 내가 문학이 조금 힘들구나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개념의 기본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작품도 조금 힘들어하고 그리고 중학교에서 잘했던 친구들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의 조금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선지에 써져 있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조금 바뀌면 같은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에 좀 집중하는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학에서 친구들을 좋은 습관을 만들 때도 있지만 사실 조금 힘든 영향을 끼칠 때도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학에서는 특히 교정을 하고 본인 걸로 받아들이는데 좀 유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신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이 내신에 대해서 조금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완을 드리자면 저희는 내신 수업과 수능 수업을 저희 두 강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담임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매주차 나가는 교재이기 때문에 사실 퀄리티가 수업을 직접 하는 강사가 수업을 직접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수업과의 밀착도는 그 어느 학원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명 한 명을 조금 더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치동 퀄리티의 수업을 유지를 하면서 조금 소규모 학원의 이런 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를 조금 이제 중3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고등학교 진학을 어디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경향에 조금 타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 여고를 담당하고 있고 남고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남고, 여고 두 개의 시험 경향이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래서 똑같은 파트 수업을 하더라도 이 여고에서는 굳이 해야 하는 얘기가 있고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남고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여기서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교별 경향인데 성실도와 제가 아까 자기 탐구적인 자세를 놓고 봤을 때 사실 크게 조금 뚜렷한 두 개의 경향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문학 같은 경우에
어떤 학교 선생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만 정답이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해봐 라고 선지를 더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마다 경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과 정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특성을 조금 파악해보고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드릴 때 이 학생에게 어떤 식의 학교가 조금 더 어울리고 국어 학습에서만큼은 어떤 식의 경향이 조금 더 잘 맞을지 따로 상담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고등학교 교교 진학을 할 때 저희가 조금 안내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저희가 이 지역에서 내신을 굉장히 좀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대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시를 진행을 하면서 문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기들을 하고, 그리고 1학년 들어가서 바로 고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시 기본기가 끝나고 나면 고전의 기본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현대소설로 해서 이 6주 동안 고등학교 내신에 필요한 또는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품과 기본 내신을 한번 보는 6조짜리 특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문학 부분의 커리큘럼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고등학교 내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저희 수능 수업에서 문학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저희가 한 1분 정도 잠시 쉬었다가 이 뒷부분은 다음 최지윤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험국어학원 원장 최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중3 여름방학과정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이제 김기랑 원장 설명회 아마 들으셨을 건데, 그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능 수업 어떻게 하는지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는 이제 1년의 커리큘럼, 1년 커리큘럼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름방학과 그 다음에 11월에 또 추가적으로 개강하는 예비분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은 또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능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사실 이제 수업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은데요. 시간상 또 여건상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비문학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네, 문법도 담당하긴 합니다. 그리는 훈련에 초점을 좀 많이 둡니다. 이제 그리는 훈련 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여기 라지에랑 스모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보면은 혹시 이성 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두게 된 거죠.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랑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혹시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통? 네, 뭐 밥 먹을래? 뭐 아니면은 뭐 시간 있니? 이렇게 표현할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밥 먹을래랑 사랑해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같은 말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연애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밥 먹을래랑 그 다음에 사랑해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속 생각은 같다는 거죠. 이거를 읽어내야 네, 수능을 잘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 고3 기출들이고요. 일단 몸풀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자율이 하락했다라고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나옵니다. 일단 대부분의 친구들은 왼쪽 문장은 이자율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오른쪽은 금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은 글을 좀 잘못 읽은 거죠. 왜냐면 머릿속에 대상이 두 개가 펼쳐진 거니까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사회생활 해봐서 아시죠? 혹시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자율에 대한 문장 혹은 뭐 금리에 대한 문장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예시 2번 2018년 6월 고3 문학 문제였고 그해 문학이 가장 어려운 선택지였는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이거 우포는 왁스의 문제인데 우포는 왁스 시 읽어본 적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읽은 채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시 2번 문장은 적절한 선택지일까요? 부적절한 선택지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스탑하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풀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왁새와 소리꾼을 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은 자연과 인간이 통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자연이랑 똑같은 말을 왼쪽에서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똑같은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뭘까요? 왁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왁새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또 이제 수업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야, 감귤이 가민이 귤이니? 하면 당연히 귤이지 않겠습니까? 왁새는 뭘까요? 그럼 뭐 새겠죠. 그렇죠? 새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랑 똑같은 말은 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랑 똑같은 말은 쓰셨나요? 네, 소리꾼이죠. 맞아요. 그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왁새와 소리꾼을 대비했다를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자연과 인간을 대비했다. 됐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해서 자연과 인간을 통합한다. 말이 되나요? 네, 절대 되지 않죠. 맞아요. 왼쪽에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한다 했는데 오른쪽에는 자연과 인간을 통합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였습니다. 결국 이 라지 A와 스몰 A 이 훈련만 열심히 해도 사실 뭐 수능, 국어 거의 다 먹고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를 1년 동안 연습을 시켜도 잘 못 해내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3페이지는 뭐 제가 연습 문제를 가져왔는데 관심 있으시면 풀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요거랑 똑같은 거 고르시면 되거든요. 왜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모르시면 이제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냥 말씀드릴까요? 여기 다르게 작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랑 똑같은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똑같은 말 하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앞에 김기랑 선생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주차별로 자료가 배부가 됩니다. 이제 매주 나간다는 거죠. 보통의 학원에 이제 뭐 4주 단위, 뭐 8주 단위로 이제 통교재로 나가는데 저희는 이제 매주 나갑니다. 왜냐면 이제 김기랑 원장과 제가 이제 매주 회의를 할 거고요. 이 회의의 내용은 이제 고3 같은 경우에 고1은 아니거든요. 고3 같은 경우에는 뭐 3, 4, 5, 6, 7, 8 이렇게 싹 다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경향 유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즉각 반영하려면은 매주 회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매주 교재를 만들어야지 빠르게 거기에 대처해서 학생들한테 또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진 경험, 즉 대치분당에서 가졌던 이 10년의 노하우를 담아서 매주 교재를 제작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이제 송파에서 무려 또 7년, 8년을 해왔습니다. 또 인근 학교 내신에 또 빠삭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녹여내서 수능 공부를 했지만 알게 모르게 내신이 준비 다 되어 있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내신 준비 다 되어 있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 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이제 인근 학원에서는 보통 시중 문제 중학생들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수능 수업을 하더라도 이제 뭐 정형화된 뭐 출판사에서 나온 해설지 그대로 이제 뭐 쓰거나 뭐 첨가거나 해주는데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읽기 싫어하거든요. 학생들이 대치동에 가는 이유가 뭔가 잘 생각해 봤을 때 대치동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수업했던 내용들을 책에 다 녹여내고 직접 다 해설을 쓴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저희가 이 방이동에서 최초로 구현을 해서 네, 국어하고 멀리 안 다닐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6쪽이네요. 6쪽, 그 다음에 7쪽, 네, 8쪽은 저희가 이제 이 학원 이제 개원했을 때 무료 특강 때 했던 그 교재를 좀 캡처를 해서 실어놨고요. 아마 이제 이 부분만 보시면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철학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매주 교재가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료는 주1의 봉투 모의고사인데요. 저희가 봉투에 모의고사를 담아서 숙제를 배부하겠지만 사실 형식상 배부일 것이고요. 왜냐면 모의고사가 45문제가 있어요. 이거 시간 제거 80분에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집에 가서 하냐 이거죠. 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거는 저희가 직접 학생들을 불러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클리닉이 있습니다. 네, 클리닉은 주말에 본 수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충이 들어가는 수업인데요. 일단 이제 2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1회 모의고사가 있죠. 네, 숙제를 배부하되 배부를 거의 안 할 예정입니다. 이제 부모님 허락받은 친구들은 배부를 할 거고요. 아는 친구들은 직접 와서 저희와 함께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좋은 경험이냐면 이제 중학생이니까요. 아직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이제 학교 개학하자마자 3월 달에 바로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이제 많이 훈련을 시켜서 일단 들어가자마자 최소 2등급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매주 1회씩만 풀어도 어마어마하게 풀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책임지고 풀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뒤에 이제 저희가 정규 커리큘럼 과정에 문법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문법은 이제 암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암기를 잘해야지 잘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클리닉이 있는데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규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이제 1부에서 이제 김기랑 원장이 설명했을 거고요. 저는 이제 비문학과 문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7, 8월에는 수능의 전반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보다는 이게 수능 비문학이다. 수능 비문학은 파트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융합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동안 6주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수능의 비문학이구나 한번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학원들은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이제 의문의 변동부터 수업을 보통 할 겁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단원이 보통 의문의 변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문의 변동은 꽤 어려운 내용이고요. 왜 어렵냐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기초가 좀 필요한데 그 기초는 또 고등학교 첫 내용이니까 중학교 때 다 배우겠죠? 바로 이 품사, 단어, 문장인데 요거를 하지 않고서는 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1, 2등급 받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면은 의문의 변동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이제 기초를 쌓는데 목적을 두고자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름방학을 거치고 나서 또 이제 학교별로 이제 내신을 보고 11월 달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진짜 예비 고1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때도 이제 갓 태어난 그 새끼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바로 이제 수능으로 세게 들어가진 않고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세게. 그러니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런 느낌보다 인문에서 어려운 철학, 사회에서 어려운 경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학에서 어려운 물리, 지구과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서 이거 고등학교 놀면 안 되겠는데? 라는 인상을 조금 풍겨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문의 변동부터 빡 나가려고는 했으나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전범위를 한번 훑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의문의 변동 하긴 합니다만은, 의문의 변동, 높임, 시제, 피동사동, 중세국어,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문법 전범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훑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 다 됐다는 느낌이 들 거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실력이 아닌 고등학교 실력에 맞게 반 배치를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설명 안 드렸지만은 저희 학원의 고1은 S반과 A반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르기 위한 이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쪽, 14쪽은 이제 저희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인데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했고요. 이제 2025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에 혹시나 또 보내주시면 이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고 저희가 아마 11월 한 둘째 주쯤에 아마 여기에 관련된 대대적인 설명회를 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초청하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임에서 저희가 손흥민, 규면아, 그 다음에 에그타르트 사진 가져와 봤는데요. 뜬금없이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제 중3인데 뭐 이런 여름방학 때 굳이 다녀야 되냐라는 이제 의문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녀야 되고요. 다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를 설명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중3 때 학원 안 다니다가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하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중간고사가 보통 6주 하거든요. 고등학교는 뭐 2주, 3주 아닙니다. 6주 하게 되는데 1, 2, 3, 4주 거치면서 야, 나 국어 6주나 했잖아. 이제 6주 하게 되잖아. 나 1등급 받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것 같아요. 학생들 모르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되실 것 같나요?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축구 이제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인근에 뭐 축구 클럽 가서 5주 교육을 받았어요. 손흥민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프로축구 선수? 안 되죠. 그냥 뭐 사회인 축구의 에이스? 또 안 될 겁니다. 이 방해동에서 1등? 절대 안 될 거고요. 5주로는 택도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피겨 스케이팅 배울 겁니다. 트리플 악셀? 3번 도는 건가요? 아무튼 저 한 번 도는 것도 못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험 기간만 딱 대비해서는 이게 좀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부터 준비한 친구도 많을 뿐더러 고작 그거에서 이제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본 게 이건 좀 원론적인 답이긴 하거든요. 일단 쭉 다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봐도 똑같은 실력이라도 미리 준비한 친구가 더 잘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중학생들은 또 수학에 많이 매진을 하는데 그러면 또 그 국어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는 좀 이제 수학이랑 완전 다르게 감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중학생이 국어를 하는 학생은 사실 1%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1%는 제가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 기준으로 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200명 모아놓고 야, 매일 비문학 3개 풀어라. 풀어서 나한테 인증하면은 내가 큰 선물 줄게라고 했는데 여름방학 30일 기간 동안 성공한 친구가 200명 중에 딱 2명 있었습니다. 딱 1% 성공했거든요.
이 친구들도 2%밖에 못하는데 중3이 할 수 있냐 이거죠. 네, 그래서 여름방학은 너무 중요하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이제 어떤 능력치를 쌓아놔야 고등학교 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냥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학생들은 너무 몰라서 또 부모님들이 알려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져와 봤어요. 이제 수능으로 대학 잘 보내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왜 잘 보냈을까? 결론은 여름방학 때도 국어학원을 쭉 다녔던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라서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기준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인고는 제가 송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가 담당하는 학교 중에 제일 잘하는 학교고요. 제가 분당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당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대진고는 일반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네, 서울대 입결 등수가 무려 50등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인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시험 기간이 끝나고 방학 때 다시 재등록률이 84%에 달하고요. 네, 대진고 친구들은 무려 80%에 달합니다.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송파의 일반고 다른 친구들의 이제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등록률은 보통 이제 50%밖에 안 돼요. 50%도 좀 많은 거고요. 보통 한 40%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여름방학 때는 수능 공부를 좀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재수생과 싸워서 이기가 좀 힘든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린 거라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급별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제 중3이기 때문에 뭐 등급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집에서 고등학교 시험지 뽑아서 80분만 풀려보시면은 등급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1, 2등급이 나왔다고 하면은 꽤 실력이 있는 친구고요. 하지만 이제 틀린 거 보면은 문학 문법을 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비문학 틀린 것보다 문학 문법 틀린 거에 더 꽂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그래도 비문학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모님들 이제 수능 끝나고 항상 뉴스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게 문학 문법에 대한 언급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을 잘 해야만 대학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학 문법을 보완하기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비문학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시면은 분명히 지금은 조금 손해볼지라도 나중에 큰 이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신을 합니다.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사실은 비문학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해요. 저도 3등급일 때가 있었으니까요. 이 친구들은 동기유발이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문학도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네, 조금만 외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문법도 분명히 쉬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원점수가 100점이라 쳤을 때 한 85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3등급 한 중반까지 안정적인 3등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문학 올라가는 게 좋지. 섣불리 야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비문학 열심히 하는데 너 비문학 풀어 하면은 흥미도 못 느끼고 더 이상 진도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제는 뭐 당연히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등록을 원하신다면은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클리닉을 놓쳤네요. 네, 클리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강제적인 모의고사 클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복습, 문법은 외우면 됩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 불러서 구두 점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면은 제 마지막 페이지 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혹은 저랑 통화를 원하시면은 2번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강사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에게 연락을 이제 돌려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좀 보시기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의 영상을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